3.1운동 100주년이기 때문에 3.1운동 관련된 얘기를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함석헌 선생 그 전집에 보면은 3.1운동에 대한 경험담이 두 개가 나와요. 함석헌 선생은 1901년생이니까 1919년 3.1운동 당시에 18살 청년이었어요. 평양 고등보통학교 3학년생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뭐 고3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 그 저작집에 보면은 30권짜리 저작집이죠. 거기 보면은 3.1운동에 대한 글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1959년 3.1운동 40주년 때 쓴 글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또 하나는 내가 지내봤던 3.1운동 이래가지고 1989년 이번은 이제 70주년이에요. 70주년 때 강연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강연한 내용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올해가 100주년이니까 함석헌 선생이 현장에서 18살 나이로 3.1운동을 겪었던 함석헌 선생이 40주년 됐을 때 그리고 70주년이 됐을 때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생생한 현장, 평양에 있어서의 3.1운동 현장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또 3.1운동이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조선 사람들한테. 그것도 아주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글 중에서 더욱더 생생한 현장을 전해주는 거는 이 1989년 70주년 때 한 강연 내용에 보면은 내가 지내봤던 3.1운동이라고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그 생생한 증언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좀 한번 읽어보기로 하죠. 처음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함석헌 선생은 평양 고등보통학교 평양고보로 들어갔는데 대개 이제 평양고보는 관립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당시 지금하고 좀 많이 다른데요. 그 당시 관립학교라 그러면 일본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고 조선 학생들 중에서도 특히 뭐 성적도 성적이지만 일본에 협력하는 그런 성격의 학교이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없는 학교들이에요. 그 당시 일제시대 때 관립학교라고 그러면은. 그 대신 이제 사립학교, 그 민간인이, 조선인이 세운 사립학교는 민족의식이 강했죠. 그러니까 뭐 연희 전문이라든지 뭐 보성 전문, 지금 연세대, 고려대의 전신인 학교들이 굉장히 민족주의 성향이 강했던 거예요. 경성제대는 그야말로 일본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데고. 그래서 함석헌 씨도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성적이 비슷했대요. 그 관립학교나 그 사립학교나. 근데 일제가 관립학교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관립학교 성격이 훨씬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성제대가 이제 초인류가 되고 하는 그런 이제 히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평양고보 학생들, 관립학교 학생들의 입장은 어땠냐면은 이런 거랬대요. 아마 독립은 어려울 테니 그저 우리도 공부나 해서 학문길로나 나가면 나가지, 이런 것이 그 당시 학교 분위기였대요. 그냥 출세나 하면 된다, 공부해서. 어차피 독립은 안 되는 거다, 이런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함석헌 씨 집안은 민족주의 기독교 이런 쪽이었대요. 그 집안 숙 되는 분, 뭐 형이죠, 뭐 사촌 형이든 뭐 그 정도 되겠지만은 집안의 숙 아재비 되는 분이 이 함석은 씨래요. 함석은 씨라는 분이 평양의 숭덕학교, 뭐 숭덕학교 물론 기독교계 사립학교입니다. 장로교 쪽에. 거기 교사로 취직을 했는데 한 번은 자기를 부르더래요. 이게 이제 고정이 돌아가고 3.1절이 돌아오는 그 전의 시기죠. 그러니까 그 석은이 형한테 가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이러이러해서 이제 세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파리에서 강화회의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기회에 민족 자결주의로 독립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이때가 1919년이잖아요. 그러면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뭐 러시아에서는 공산혁명이 성공하고 뭐 그런 다음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거를 내세우죠. 근데 사실 민족 자결주의라는 거는 말은 민족이 스스로를 결정한다 하는 주의다, 이런 걸 윌슨 대통령이 내세웠지만 사실상의 이 내용은 뭐냐면은 그
미국과 유럽 열강들 사이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럽 열강한테 윌슨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뭐 조선민족이 스스로 결정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유럽의 식민지가 돼 있는 민족이 자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럽 열강한테 엿을 매기는 거예요. 왜냐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 열강들이 힘들어할 때거든요. 전쟁 자기들끼리 싸워서 막 뭐 망가지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세계 패권을 쥐려고 그러면서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떠오르기 직전에 이런 걸 내세운 거예요. 이제 유럽 열강들 너희들 시대 끝났다. 그리고 뭐 베트남이니 뭐 이런 동남아시아에 있는 유럽 식민지들, 아프리카, 남미의 식민지들은 이제 민족 자결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선민족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근데 조선 사람들은 착각을 한 거죠. 아, 우리가 독립만세를 전체 조선 인민이 다 외치면 파리 강화회에서 조선을 독립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3.1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3.1 독립선언서든 2.8 독립선언이든 보면은 지금의 감각으로 볼 때 또 일본의 그 좌파 지식인이 볼 때는 되게 한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길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면은 미국이 미군을 이끌고 조선으로 와서 일본 군대와 싸워서 조선을 독립시켜 줄 거라는 그런 헛된 망상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헛된 망상을 품고 있으니까 3.1 독립선언도 내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일본의 이성에 호소하고 또 뭐 국제적으로 외교 청원을 해서 독립을 획득한다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의 바탕에서 3.1운동을 기획한 거죠. 3.1운동을 기획한 사람들은 함석헌 고3 학생은 숭덕학교 지하실에 가서 인쇄가단 선언서를 하나씩 안고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숭덕학교는 기독교 사립이에요. 민족주의가 살아있는. 그 함석헌이 다니는 관립고등학교 평양고보는 민족주의가 하나도 없는 학교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인 자기 학교인 평양고보 애들은 태극기가 어디런지 그것도 잘 몰라요. 하지만 나는 그래도 시골에서 민족주의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태극기를 알았고 그래서 내 손으로 나무에다가 태극기를 새겨서 목판에다가 그거를 밤새 만든 태극기 하나로서 태극기를 찍어낸 거예요. 같은 날 정한 시간에 나갔어요. 숭덕학교에서 12시부터 고정 추도식을 하고 그리고 1시가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학생들이 그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한테 3.1 독립선언서를 뿌리라고 지시가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함석헌 학생이 맡은 부분은 나는 평안관 앞에 있는 경찰서 있는 부분인데 거길 맡았어요. 평양경찰서 앞을 함석헌 학생이 맡은 거예요. 경찰서니까 조금 싫은 생각도 났지만 하기로 했으니 안 갈 수도 없지. 그래서 선언서를 안고 가서 12시 종 치는 소리가 들리자 그걸 돌리기 시작했어요. 등산물을 뿌려주고 있는데 보니까 벌써 그 경찰서 앞에 군인들이 총에다 총금을 꽂아가지고 근데 그 일본 경찰들의 행동을 보니까 절대 폭력을 쓰지 마라. 시위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내려간 모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그 고적이 죽은 다음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다는 거를 일본 경찰 당국도 총독부 당국도 알았던 거죠. 자극하지 말아라. 이런 지시가 처음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일본 군경한테, 경찰하고 헌병한테. 그래서 이거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함석헌 학생이 우리가 태극기를 가지고 가서 일부러 경찰의 얼굴에 대고 흔들고 이래줘도 죽은 사람처럼 딱 가만히 있어요. 일본 경찰이. 그건 참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실컷 돌았어. 그러니까 이 경찰들이 경계에만 서고 해치질 않으니까 태극기 들고 뭐 하루 왼종일 뭐 평양 시내에서 돌아다니고 외치고 대한독립 만세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상원절 정할 때는 숭덕 학교의 그 악대 뭐라 그래요? 그 마칭 밴드 하는 악대 있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그걸 앞세우고 평양 서문골에서부터 넘어와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조선 사람들은 신이 난 거예요, 아주.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슬슬 달라지기 시작하는 이 경찰의 태도가, 낮에는 그렇게 가만히 서 있던 사람들이 총에다 칼을 박아 사열 정도로 와요. 그러니까 시위대 앞으로 경찰이 총검을 꽂은 상태로 전진해 오는 거예요. 쭉 사열로 된 군대들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는 모르겠는데 저기서부터 오는 거죠. 군대가 동원된 거예요. 군대가.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령이 내려지면서 군대가 동원이 된 거예요. 광주 사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마주치게 됐는데 뒤에서 학생들 시위대 쪽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피하면 안 된다, 도망가면 안 된다. 그래서 곧장 다가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위대하고 군대하고 총검을 꽂은 군대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다가가니까 웬걸 발로 차 던져요. 그러니까 군대 쪽에서 총검은 꽂았지만 총검으로 찌르진 않고 발로 차서 던졌다는 거예요. 학생들을 옆에 있는 또랑에 굴러 떨어졌죠. 그래도 따라와서까지 칼을 꽂든지 때리진 않아요. 이 당시 이 첫날 3월 1일만 해도 총검으로 사람을 찔러 죽이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까진 그러지 않았어. 3월 1일까진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튿날부터는 아주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태도가 달라지냐. 또 3월 2일에도 사람들이 나와서 또 만세 부른다고 모여왔는데 말탄 군인이 그 시위대를 덮치면서 말이 사람을 덮쳐도 그대로 가요. 그 강경 진압이 시작되는 거죠. 요새 말로 하면 계엄령이 선포된 거죠. 이제 그 계엄령 선포돼서 어떻게 되느냐? 태극기 들고 나가면 때리기 시작해요. 태극기를 빼앗기면 다음 사람이 지고 또 시위를 하고, 그러면서 며칠을 계속했다. 막 충돌이 시작된 거예요. 조선 사람이 순사를 같이 때렸다든지 하는 강서 사건이라는 것도 일어나는데, 강서 사건, 여기 이제 주가 나오죠. 강서 사건이라는 건 강서 학살 사건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3월 3일 운동 때 평남 강서군에서 일본 헌병 경찰이 무차별 사격을 해서 조선인 70여 명을 학살한 사건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막 죽이는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진압 과정을 얘기하면서 함석헌 씨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거 굉장히 뭐 좀 중요하다면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일제강점기를 돌아볼 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학생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가 뭐냐면은 군사정권이 개정될 시기예요. 전두환 노태우 시기입니다. 89년이면은 일본 경찰 얘기를 했잖아요, 여태까지. 그러면서 일본 경찰이 그래도 이 한국 경찰처럼 무지막지하게 학생들을 대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의 상식하고는 반대예요. 일본 군경 헌병대가 훨씬 더 심하게 하고 악독하게 하고 조선 사람 막 죽이고 그랬을 것 같은데, 함석헌 씨는 자기 경험상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엄청난 공안 탄압이 있잖아요. 노태우 때도 뭐 학생들 무지하게 죽거든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함석헌 씨가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학생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악독하게는 안 했어. 한국 경찰처럼 그렇게 지독하게 악독하게는 일본 경찰이 안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좀 심해졌지만, 그러니까 함석헌 씨 글에 보면 이런 부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기는 뭐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놈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대요. 조선 사람이 순사를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70여 명을 죽이는 강서 학살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함석헌 선생의 3.1절 얘기는 세 가지로 나눠서 할 작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함석헌의 현장 경험,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3.1운동에 기독교가 참여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이승원 선생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운동 이후에 도대체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는,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나눠서 할까 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